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효캐입니다. 오랜만이죠. 한 주간의 영화 연예 학습지 주간 김효캐 그 10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재밌는 소식들 정말 많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벤져스의 헐크 마크 러팔로가 지미 펠런의 토크쇼 더 투나잇 쇼에 원격으로 출연해서 2012년 어벤져스 당시 헐크를 연기하기 전에 망설임이 있었다고 고백을 했네요. 2008년까지는 에드워드 노튼이 헐크를 연기하고 있었고 자기는 그때까지 마이너한 영화에만 출연했었기 때문에 본인이 헐크에 적합한 인물인지 좀 불안했다고 해요. 조스 웨던 감독도 마크가 적임자라면서 독려를 했지만 그럼에도 망설이던 마크 러팔로를 급기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나서서 직접 설득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로버트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마크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로버트가 러팔로 해보자, 이거 해야 돼 라고 말하니까 정말 아이언맨 같아서 그 얘기를 듣고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정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스 웨던 감독으로부터 각본의 일부분인 한 20여 페이지를 받게 되었는데 블랙 위도우가 인도에서 헐크와 만나는 장면을 읽고 나서 너무 재밌었고 이 정도면 할만하다 라고 생각을 했다네요. 앞으로도 헐크의 단독 작품을 만들 기회가 있다면 꼭 참가하고 싶다고 끝을 맺었습니다. 데드풀의 라이언 레이놀즈도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데드풀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줬었죠. 그동안 데드풀은 폭스였지만 지금은 디즈니 마블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어떤 버전에서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데드풀이 MCU 안에 있으면 엄청날 거다 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10월에 라이언 레이놀즈는 마블 스튜디오에 방문해서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었는데요. 당시 앤서니 스타크 역의 오디션을 보고 떨어졌다는 농담을 했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데드풀과 MCU 사이에 뭔가가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죠. 작년 3월에는 크리스 햄스워스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데드풀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었던 걸 보면요. 어쩌면 페이지 4에서는 우리가 깜짝 놀랄 그런 일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인기 토크쇼의 진행자 앨런 디제너리스는 다 아시죠? 요즘 TV 속의 모습과는 별개의 차가운 면모를 보여주게 되면서 좀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엘렌은 자신의 간판 프로인 엘렌의 방의 스태프들에게 업무적인 상황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다거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 1월경에 한 뷰티 어드바이저는 셀럽들과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고 아주 냉정했다고 발언. 엘렌과 엘렌 가족의 경호와 보안을 맡은 한 남성은 엘렌은 사람을 차갑게 조롱하고 자신의 가족 외에는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태도가 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끝나나 싶었는데요. 엘렌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이유는 이게 몇몇 안티에게서 나온 비판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그 사람의 주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엘렌의 아내인 포샤데 로시나는 엘렌에 대한 비판이 아무렇지 않은 것은 아니고 우리는 일상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간다면서 엘렌의 친구들은 엘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자신의 집에 계속 있는 건 감옥에 있는 것 같다 라고 발언을 해서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었는데요. 뭐 웃기고 싶었던 의도 같긴 하지만 엘렌은 호화 저택에서 디자이너가 만든 스웨터를 입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교도소를 운운하냐 라는 식의 비난도 있었습니다. 조니 뎁이 무려 14년에 걸쳐 전화 해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영국의 타블로이드지 선지를 고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니 뎁은 영국 선지를 발행하는 뉴스그룹 뉴스페이퍼스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선지는 대표적인 영국의 타블로이드지죠. 조니는 이 언론사가 여러 사생활 침해와 보이스메일 메시지 감청,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으로 자신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오용하고 있다고 주장. 조니의 법무팀이 상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려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약 14년간 해킹을 하면서 조니와 자녀들에 대한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까지 장기간에 걸쳐 불법 해킹을 해온 것이 분명하다며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조니의 전처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인 바네사 파라디의 임신을 1998년 그리고 2002년에 최초 보도한 게 선지였었죠. 그런 기밀 정보들이 전부 해킹에 의해서 수집된 것이라는 겁니다. 조니 측의 변호사인 애덤 월드맨은 선지에 소송을 제기할 뜻을 전했고 고 다이애나 왕세자비, 엘튼 존, 주드로, 휴 그랜트, 해리 왕자 등의 해킹 재판을 담당해온 변호사인 데이비드 샤본을 고용했으며 그동안 선지는 몇천 파운드를 지불하고 몇십 회의 불법 해킹을 해왔음을 공표했습니다. 열흘 전에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앰버 허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었죠. 그동안 김효캐의 콘텐츠를 봐온 분들이라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거고요. 얼마 전 공개됐던 앰버와 일론의 사진을 두고 인터넷상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론은 갑자기 조니 뎁을 지지하는 팬들의 코멘트에 회신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니와 앰버 그리고 자신과의 삼각관계를 단호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이건 실수다. 조니 뎁 팀은 비디오 증거를 제시했지만 이건 조니 뎁과 앰버 허드가 헤어진 이후이고 날짜가 때마침 지워져 있다고 한마디를 남겼고요. 심지어 조니 뎁의 팬인 유저가 조니가 호주에서 영화 촬영을 하는 동안 조니의 아파트 보안 요원들은 당신이 거기로 갔다고 증언을 했다. 앰버가 당신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했다. 경비원은 조니 뎁과 앰버 허드가 결혼하고 나서도 여러 번 조니의 집을 출입하는 당신을 봤다고 했다. CCTV 기록은 장기간 저장되지 않았지만 라고 하자 일론은 왜 당신은 조니 뎁이 버림받았다고 믿고 싶어하는 것인가? 라고 답장을 직접 남겼습니다. 물론 조니의 팬들은 인정하지 않는 중이고요. 이런 가운데 앰버 허드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앰버는 상심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앰버는 어머니와 아주 사이가 좋았고 종종 앰버의 인스타그램에도 등장하고 있었죠. 누군가의 잘잘못을 떠나서 여러 사람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니 뎁의 팬들이 과거에 앰버 허드의 아쿠아맨 2편의 하차를 청원했던 change.org라는 사이트에서 이번엔 앰버 허드의 팬들이 앰버가 아쿠아맨 속편에 계속 출연해 줄 것을 청원하는 캠페인이 시작이 됐군요. 현재 청원에 동참한 인원은 5,000명 가량이며 과거의 아쿠아맨 속편의 하차 청원에는 21만 명이 넘게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맨 속편은 2022년 12월로 개봉 일정만을 잡아두고 있죠. 톰 크루즈가 무려 로켓을 사용해서 실제 우주에서 촬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데드라인에 따르면 톰 크루즈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 나사와 손을 잡고 영화를 실제 우주에서 촬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에서 촬영된 영화가 나오는 셈입니다. 톰 크루즈는 우주 촬영에 앞서서 많은 훈련을 받을 예정이고 무중력에 익숙치 않은 초보자의 대부분은 구토를 하기 때문에 천천히 이동하는 법부터 배운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캡슐에 타고 내리는 방법, 우주복 입기, 식사 만들고 먹기, 우주에서 씻는 법부터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우주에 돌아오고 나서 중력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등 톰 크루즈는 곧바로 우주비행사가 돼도 무방할 만큼의 수준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해리포터의 론 역, 루퍼트 그린트가 헤르미온느 엠마 왓슨과 말포이 역의 톰 펠튼의 관계가 특별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엠마가 영화 촬영이 시작된 당초 톰에게 연정을 품고 있었음을 고백했던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엔터테인먼트 투나잇의 인터뷰에 응한 루퍼트 그린트는 두 사람 사이엔 특별한 무언가가 항상 있었다고 말하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늘 인식하고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곳엔 작지만 사랑의 스파크가 일고 있었고 그렇지만 우린 어린이였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에서의 로맨스 같은 느낌이었다. 덧붙이자면 내겐 아무것도 없었다 라면서 자학적인 멘트도 남겼습니다. 샤를리즈 테런과 톰 하디가 매드맥스 촬영 당시 불화가 있었다는 소문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 기사는 뉴욕타임즈에서 나왔었는데요. 샤를리즈가 말하길 톰 하디가 멜 깁슨의 역할을 계승한다는 부담감에 대해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주지 못했고 톰이 그 역할을 맡는 것이 아주 용기가 있는 일이었음에도 공감해주지 못했다며 샤를리즈 본인도 불안감이 컸기 때문에 처음부터 벽을 만들어버렸고 서로 격려했다면 좋았겠지만 영화 속 역할처럼 서로 오기를 부려버렸다고 말했네요. 이어서 말하길 그렇게 격렬한 액션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두려웠고 감독의 머릿속에는 영화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든 표현해내야 했다 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톰 하디도 샤를리즈와의 불화를 인정했죠. 돌이켜보면 당시엔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펑크가 나버린 것 같았다. 우리가 안고 있던 압박감은 상당히 컸고 샤를리즈는 좀 더 경험이 많은 파트너를 찾고 있었던 것 같지만 나는 그것에 못 미쳤고 나이를 먹은 지금이라면 더 잘할 자신이 있는데 라면서 당시를 회상했네요. 코어 팬이 많은 작품을 30년 만에 부활시키는 프로젝트를 해나가면서 이 두 사람의 어깨를 짓누르는 중압감이 엄청났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가수 겸 배우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의 자가용 제트기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제트기의 기종은 데저트 팔콘 50이라는 것으로 2012년에 구입을 했었다고 해요. 그녀의 나이 22살의 말이죠. 이게 얼마에 팔렸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옵션에 따라서 1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를 호가한다고 하는데요. 이 비행기는 미국 테네시주 내쉬빌에 소재한 회사 사타에 등록이 된 물건입니다. 사타는 테일러의 아버지 스콧, 어머니인 안드레아, 테일러 자신과 동생 오스틴의 약자로 스위프트 일가가 소유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행기를 팔았다고 테일러가 곤란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한 대가 더 있거든요. 앞서 언급했던 매각한 비행기보다 더 큽니다. 이 비행기는 2011년에 구입을 했고요. 가격은 4천만 달러였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뮤지션 에드 시런이 뮤지션 재력 순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의 총 자산은 2억 파운드로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 순위는 30세 이하 부문에서의 1위고요. 영국 전체로 보면 갈 길이 멉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폴 맥카트니의 총 자산은 8억 파운드거든요. 올해 32살이 되면서 40kg 넘게 감량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아델의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발적 격리 생활을 하면서 요요 현상도 없이 완벽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데요. 주된 방법은 일일 섭취 열량을 1000칼로리 이하로 억제하고 필라테스와 걷기,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면서 신체를 계속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9월에는 새로운 앨범을 발매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컨테이전의 배우 맷 데이먼의 장녀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했음을 밝혔습니다. 맷 데이먼과 그의 아내인 루치아나 사이에는 4명의 딸이 있는데요. 장녀인 알렉시아는 루시아나와 전 남편 사이의 딸로 맷 데이먼의 친자는 아니죠. 맷은 아일랜드 더블린의 라디오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뉴욕대에 다니는 알렉시아가 룸메이트와 함께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었다는 것을 밝혔고요. 다행스럽게도 현재는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맷 데이먼은 아내와 세 딸들과 현재 아일랜드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중으로 왜 아일랜드에 있느냐는 물음에는 아내와 딸들이 아일랜드에 오게 되었고 본인은 프랑스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 3월이 되어서 아일랜드로 넘어왔는데 3월에 돌연 촬영이 중단되고 국경이 봉쇄가 되어서 아직까지 귀국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왕국의 올라프 역, 조시 게드의 컨텐츠, 리유나이티드 어파트에 백투더퓨처의 배우들이 제외해서 팬들이 대흥분을 했습니다. 주인공 마티 역의 마이클 제이 폭스, 닥터인 크리스토퍼 로이드, 마티의 어머니였던 리 톰슨, 제니퍼 역의 엘리자베스 슈 등이 출연을 했는데요. 리 톰슨은 수십 년이 지나도 이렇게 사랑받는 영화가 될 줄은 당시엔 정말 몰랐다 라고 밝혔으며 급기야 각본가인 밥 게일, 감독인 로버트 저메키스도 참가를 하면서 모두들 막 어제 만난 것 같다는 코멘트도 남겼습니다. 아직 속편의 계획은 없지만 만약 만든다면 시대와 장소 설정은 어떻게 하겠냐는 조시의 물음에 리 톰슨이 올해 1월로 돌아가서 코로나를 모두에게 경고하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배우 엠마 스톤이 격리 생활 중에 이미 결혼식을 치룬 게 아닌가 팬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엠마는 얼마 전에 리즈 위더스푼의 헬로 선샤인에 등장을 했는데 같이 게스트로 나왔던 정신과 의사 해롤드가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면 끝까지 나를 만나야 한다 라고 농담을 하자 나는 그렇지 않았다 라고 웃으면서 대답, 결혼을 과거형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팬들은 아마 벌써 해버린 것 같다 라는 예측을 했고요. 또 하나의 힌트로 손가락에 약혼 반지와는 다른 심플한 골드링이 끼워져 있어서 역시 한 거다 라는 구설에 올랐습니다. 배우 브래드 피트와 여배우 알리아 쇼켓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이 파파라치에게 포착된 게 2019년 11월이었는데요. 그때 새로운 연인으로 알리아가 급부상했지만 둘 사이를 잘 알고 있는 관계자는 그냥 친구다 라면서 교제를 완전히 부정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도 데이트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어 왔는데 그런 브래드와 알리아가 사귀고 있는 듯한 정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US 위클리에 따르면 두 사람의 집이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 알리아가 자주 브래드의 집에 놀러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두 사람은 햄버거나 피자를 배달해 먹고 집에서 데이트를 즐기거나 브래드의 차로 해변 드라이브를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저 예술을 좋아하는 것을 매개로 연결된 좋은 친구 사이다 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죠. 안젤리나 졸리와 아이들이 사는 집도 차로 딱 5분 거리고요. 요즘 부쩍 안젤리나와 아이들도 자주 만나고 있고 브래드가 술을 끊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재결합할지도 모른다는 설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디즈니의 스타워즈 테마파크 스타워즈 갤럭시즈 엣지에 최신 어트랙션 라이즈 오브 레지스탕스의 승차 체험 동영상이 공개가 되었죠. 이곳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마 대기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라이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는 것이죠. 라이즈 오브 레지스탕스를 미리 체험해본 사람들은 미션 클리어 타입의 자동차 액션 게임에 롤러코스터를 합친 느낌으로 당시엔 오디오나 이미지에 때때로 결함이 있었지만 스타워즈의 서프라이즈 연출이 있고 마지막까지 조마조마하다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뭐 이런 동영상이라면 대기 시간이 없으니까요. 집안에서 즐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 김혁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혁회의 K였습니다.